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생아 이름을 많이 장명소에서 짓고 개명을 또 많이 하고 사업을 하신 분들 상호를 장명소에 가서 짓고 이런 세상이고 이런 세대지요. 이름이라는 것이 매일 부르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 부르고 듣는 순간마다 운세의 기운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것을 움직일 동자를 써서 파동 성명학이다 해가지고 개인이 연구를 했다 해서 그렇게 파동학을 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파동 성명 이런 게 있지도 않았죠. 그럼 개인적으로 연구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리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소리 나는 오행으로만 이름을 지어야 잘 된다. 그래서 자기 소리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기타 있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가 연구한 소리 나는 이름으로만 짓는데, 그것은 이제 소리라는 것은 음령이라고 그래요. 음령. 소리 음자 실령 영자를 쓰는데, 소리 나는 오행은 김씨, 박씨, 이씨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김씨는 기억이요. 기억. 그 다음에 이제 박씨는 비읍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옛날에 애기 출산할 때 생일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몇 시에 낳느냐, 며칠 낳느냐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씨만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박씨는 다 똑같은 오행이 필요해요. 밑에 따라붙은 것이 시옷, 지옷 이렇게 해야 꼭 맞는 것이고, 김씨 같은 경우는 소리로 한다면 정해져 있는 대로 니은, 니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기억, 니은, 니을. 그러면은 예컨대 다른 건 무시한다 이거야. 사주에 나오는 글자, 좋은 글자, 좋은 발음 이런 걸 무시하고 소리 하나로만 한다 이거지. 그럼 옛날 방식 이름이 나와요. 요즘같이 하윤이나 예를 들어서 유한이, 우준이 이런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김씨는 니은, 니을만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기억, 니은, 니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요새 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젊은 사람들이 좋은 발음을 원하는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소리 연구소 전문가라고, 그렇게 성씨만 가지고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성씨 하나로만 지었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이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성씨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알아야 되고, 아기의 사주를 표출해가지고 어떤 오행이 부족한가를 봐야 되고, 또 발음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한자를 써야 되고, 수리 오행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음양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꾸로 소리 오행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리 오행을 생략하는 사람이 90% 넘어요. 아마 99%일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김씨 같은 경우 예컨대 김씨나 가씨나 구씨나 기억 가진 성씨는 좋은 바람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김씨의 기억하고 니은 넣어보세요. 김경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니은, 니을 하면 어떻게 해요? 김나, 리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바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김하윤이는 오행이 안 맞습니다. 소리 오행으로 한국을 해요. 그러면 소리 연구했다는 사람, 음영 오행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김하윤이나 김윤여나 김서연이나 다 나쁘대. 다시 개명하래. 자기가 잘났다 이거야. 자기가 혼자만 잘한다 이거야. 거꾸로 소리를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소리 오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음과 글자와 소리 오행과 사주에 필요한 글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거꾸로 음령 오행, 소리 오행을 생략하는 경우가 80, 90% 넘는다. 그러니까 대중화가 돼 있죠. 그래서 거꾸로 김하윤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처럼 소리 나는 대로 한다면 김서진이나 김서윤이나 김유아나 뭐 김유진이나 하나도 안 맞죠. 개명하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내가 45년간 이름을 지었는데 어쩌다가 그 나한테 개명한 사람이 거기 가서 소개받고 물어봤는데 이거 나쁘다 막 이렇게 해버려요. 차라리 옛날 이름이 좋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모르니까 막 성질이 부르르 나갖고 전화하든지 찾아와서 이거 나쁘다고 한다고. 그러면 45년 6년 한 사람이 경험이 많아서 그 많이 알겠어요. 소리 하나만 가지고 한 사람이 더 많이 알겠어요. 한 가지만 쳐다본 사람이 많이 알아요. 여러 가지 시야를 넓게 본 사람이 많이 알아요.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제가 연구했다고 해서 파동학 고가나 지장해서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소리 연구했다고 해서 음영오행 하나만 가지고 이러면 그건 오히려 70년 60년대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면은. 그래서 개명이든 이름이든 장명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름이라는 것은 매일 부르고 듣고 할 때 거기서 우러나오는 거기서 움직이는 그런 운세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의 집을 따지면은 대문하고 같죠. 대문이 지저분하다거나 어떻게 짝이 잘 안 맞거나 그러면 매일 불만이고 보는 사람도 짜증나고 거기 사는 사람도 매일 불만이고 그렇죠. 불만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어이 김씨 어이 박씨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회사 가면 회사에서 이름 부르죠. 또 단체에 가서 이름 부르죠. 동호회 가입하면 이름 부르죠. 이름을 거의 다 부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다 중요해요. 소리 오행, 음양 오행, 사주에 맞는 글자,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가, 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또 아까 그 음령 오행, 소리 오행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발음 때문에 소리 오행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강남에서 50만, 100만원 받고 이름 진 사람들이 김하윤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요. 김서유, 이런 이름을 장려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주고 100만원 주고 이름을 지었는데 소리 연구한 사람이 이거 나쁘다. 이것은 음령 오행으로 하나도 안 맞아서 아주 그냥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개명하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실제로 이 성명학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다. 많이 안다. 도통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파동도 그래요. 파동 하나만 가지고 무슨 파동 성명학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런 원리예요. 성명학을 갖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오행을 붙여가지고 파동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과거에 쭉 내려오는 그런 장명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자기가 연구했다 이거예요. 개인이 어떤 사람은 사주를 보는데 성명 말고 그냥 뭐 형충파해라고 있어요. 형충파해. 형살이 있고 상충살이 있고 팥살이 있고 육회살이 있어요. 그 형충파에만 눈에 돌았다 보면 그냥 감옥 간다, 자친다, 죽는다 그냥 그래버려요. 자기의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단편적이라고 그래요. 단편적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충살이 하나 있는데 너는 올해 큰일 나 다쳐 죽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다칠까 봐서 걸어다니도 못하고 어디가 손해볼까 봐서 사업도 시작도 못하고 또 회사에 가서 또 큰일 날까 싶어서 회사 취직도 못하고 이래버리죠. 그 단편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냥 획일적이고 어쩌다 점 하나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자기가 많이 한다 잘한다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오늘은 내가 쌀밥을 먹어서 그냥 개운하고 좋았다. 내일은 근데 모레도 쌀밥을 먹으니까 조금 좀 싱겁다. 뭐 다른 거 먹어볼까? 오늘은 추어탕을 한번 먹어봤다. 아, 괜찮다. 내일은 또 뭘 먹어볼까? 내일은 육개장을 한번 먹을까? 이렇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너는 육개장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파동 확인이, 성명 확인이 단편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고유에 내려왔던 장명법과 더불어서 현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계절에 태어나서 추운가 더운가, 이 사주의 오행이 목이 없고 그 굉장히 건조하다 그러면 그 물을 넣어서 장명을 해주고, 물이 너무나 많아서 춥고 그 건강도 안 좋겠다 그러면은 좀 따뜻한 기운을 많이 넣어서 지어주고, 또 수리 오행은 그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맞추고, 음양 오행도 기본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 대문과 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좋아야 돼요. 발음이 좋아야 돼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 발음이라는 것이 매일 부르고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행을 맞추고 좋은 글자를 썼어도 발음이 나쁘면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저도 개명했잖아요. 양성호로. 본래가 양성섭이에요. 섭섭할 때 섭이라고 맨날 말을 해줘야 돼요. 허구한 날 양성호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양성호 선생님, 양성호 원장님. 양성섭 원장님 안 돼. 혀도 안 돌아간다고. 양성섭 선생님, 혀도 안 돌아간다고. 발음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꼬를 이렇게 살짝 돌려줬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양성호 선생, 양성호 원장. 좋지 않아요? 양성섭 선생님, 양성섭 원장님. 안 되잖아요. 그거 개명을 했다 이거죠. 개명하니까 사람이 듣기 좋고 부르기 좋으니까 정감이 생기는 거죠. 정감이 생긴 데에서 운이 발생 안 하고 운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운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편하면은 운이 발생한 것이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운이죠. 그래서 이름이 좋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자 이름이 김말동이다. 김말자다. 그 말자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끝순이다 이거야. 끝말자에 그 여자의 아들 자자 써가지고 그 말자를 왜 이름을 쳤을까 옛날에? 너는 막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사회가 변하고 산업사회가 되고 이름의 중요성이 되니까 창피하잖아요. 맨 말자. 내가 돈이 많이 벌었는데 언젠가는 이름이 나쁘면 돈 다 많이 까먹습니다. 내가 10억 있으면 5억 까먹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자가 그분이 불만이 있어서 뭐 서현이로 불렀다. 김씨로 그냥 생각합시다. 김서현이다. 사람들 아이고 이 얼굴 아이고 너 그 이름 이쁘다. 아이고 좋아. 아이 존경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존경하면은 남들이 무시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운이 발생하는 거죠. 운이 좋아진다 그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많죠. 봉덕이니 복자니. 옛날에는 그 좋은 글자만 따서 이름을 줬어요. 복복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글자를 쓰면은 좀 천한 이름이에요. 복을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담을 수가 없어. 넘쳐 흘러버려. 돈이 안 붙어. 어쩌다 돈을 벌었어도 다 까먹어 나중에. 내가 30대, 40대, 50대 억척같이 돈을 벌었는데 60대, 70대까지도 잘 됐는데 70대부터 서서히 뭐가 꼬이더니 75세 정도 가니까 제 돈이 다 나가버려. 뭐 때문에 하여튼 간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 말년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자나 이런 봉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명으로 오지 않습니까? 서울대 의사도 나한테 오고, 또 교수들도 오고, 필경의 목사님들도 이름 바꾸러 와요. 왜? 자기 잘 되려고 오지. 하느님 믿으신 분도 나한테 그 이름지로 오는데, 뭐 때문에? 이름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뭐, 김봉덕 목사님, 안 되잖아요. 헤어도 잘 안 들어가고. 그냥 편하게 이름 지어갖고, 예를 들어서, 김현우 목사님, 그거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맞는 글자 넣어서, 이렇게 장명하면은 지금보다 운이 더 좋아진다. 확실하다, 그거예요. 이름이 좋으면 더 잘 된다.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개명하고도 노력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누가 복을 줍니까? 평소에 자기가 노력하던 대로 하면서 이름이 좋으면 더 잘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름이 좋으면 확실히 뭐가 잘 돼도 잘 된다. 그리고 남들이 무시도 안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 건 인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주게 되고 또 해를 안 입히니까 운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아셨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확실히 좋으면 운이 좋아진다.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